자, 후쿠시마만 오면 미치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즐겁게 서핑도 하고 동네 어린이들이랑 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자, 하이라이트는 이 후쿠시마산 광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간장에 딱 찍어가지고 그냥 와, 이 표정 봐요. 엄청 맛있게 이렇게 드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도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재밌게 놀고 있는 이 아저씨가 도대체 누굴까 해서 알아봤더니 엄청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바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의 둘째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빠의 뒤를 이어서 지금 정계에 입문해서 일본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9년 환경성 장관에 취임해서 현재 후쿠시마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일본의 차기 총리로도 간간히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이 왜 후쿠시마에서 열심히 먹방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나라 말고 일본인들과 일본 정치인들은 후쿠시마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짤은 고이즈미 신지로가 2019년 우리나라로 치면 환경부 장관 취임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토양을 30년 후에 현 바깥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님이란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방안을 달랬는데 잘 보시면 탁 고개 탁 끄덕이고 하겠습니다, 야리마스 소래가 약속이 됐을까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약속했으니까 한대. 뭐 이런 미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참 반대를 많이 하고 있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이거랑 좀 달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찬반에 관한 최근 설문을 살펴보면 찬성이 30%, 반대가 26%, 압도적으로는 모르겠는디야. 아니, 누구는 안전하다 그러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고, 안전하다 그랬는데 피폭돼 있고, 뭐 근데 양은 얼마 안 된다 그러고, 삼중수소는 또 뭔데 이것들아. 많은 가짜뉴스와 많은 정보들이 바다 쪽에서 일본인들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 같아. 우리나라는 반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자, 하지만 이렇게 몰겠는디 하는 일본인들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풍평 피해가 일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일본식 표현 같은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이 위험할 것 같고 막 불안할 것 같고, 자,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 소문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경제적 피해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 경제적 피해가 일어나는 거는 일본인들의 90% 정도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런 풍평 피해가 일어날까 라고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사업이 수산업이니까 수산업이겠죠. 자, 내수 빼고 일본의 그냥 수출 시장만 살펴봤을 때는 일본이 1년에 약 2조 원 정도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애석하게도 이 수산물의 절반이 이 나라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8월 24일에 그래서 일본이 후쿠시마 방류한다고 하자마자 바로 중국이 꺼져 한 거죠. 자, 그래 그래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이러면서 일본의 가장 큰 수출국인 중국에서 수산물 수입 금지를 때려버렸습니다. 자,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자, 근데 중국이 다짜고짜 안 받겠다고 한 게 아니야. 몇 달 전부터 자기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7월에 아세안 회의에서 이 아저씨 유명하시죠? 왕이 아저씨가 일본의 하야시한테 오염수 해양 방류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줬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 중국식 표현했죠. 무모하게 행동하고 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중국은 충분히 그거에 대한 의사 표현을 했고, 심지어 이제 러시아랑 같이 해가지고 그 대안도 제시를 했어. 원래 중국이 안 된다고 떼만 쓰는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대안까지 제시를 했어. 야, 너네 오염수 어쩔 수 없으면 대기 방출이라도 해라 했는데, 일본이 이거를 수용 불가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대기 방출이 해양 방류보다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니까 오염수 처리 방식을 대기 방출로 제고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 너네 그 해양 방류하는 게 대기 방출이 10배 비싸서 그런 거잖아. 실제로 일본은 이제 오염수 올해 8월에 갑자기 그냥 오염수 풀게요 땅 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원자력 그 위원회랑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하고 검토도 받고, 그래서 IAEA가 제안한 오염수 처리 방식은 총 5가지였는데, 이 해양 방출, 대기 방출, 지층 주입, 전기분해 수소 방출, 지하 매설, 요렇게 5가지 방식을 제안했는데, 너무 티나게 이거를 고르면 인간들아 돈이 이렇게 드는데, 야 인간들아, 너무 이렇게 고르면 좀 그렇지 않니? 야, 이쯤 골랐어 봐. 이쯤 골랐어 봐. 누가 뭐라 해? 너네 여러 가지 방식인데 좀 애썼구나. 신경 좀 썼구나. 이럴 텐데 대놓고 이거를 골라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지. 얘네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원전 문제,
상상도 못한 강진이 발생해서 후쿠시마를 덮쳐서 원전이 큰일 났어. 자, 그럴 수 있어. 자연재해잖아. 어쩌겠어. 자,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원전 어떻게 처리할래? 비용 어떻게 처리할래? 주민 뭐 보상 어떻게 할래? 외교 문제 어떻게 할래? 관련 사람이 세태한 건 어떻게 메꿀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일본이 가장 실수한 포인트는 일단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 건강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너무 이 문제를 이제 최고의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고의 답. 그러니까 비용 문제도 적당히 처리를 하고 원전 처리도 적당히 되면서 외교도 적당히 처리가 되고 주민도 적당히 처리가 되는 그런 최고의 답안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 너무 이렇게 최고의 답변을 찾으려고 하니까 주변국도 그렇고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에 떨고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이제 그런 악순환에 지금 빠지게 된 거죠. 자, 실제로 얘네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를 봐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해양 방류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봐봐. 해양 방출과 비교해 대기 방출은 시간, 비용, 뭐 작업 전체에 미친 영향을 따졌을 때 뭐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이게 제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납득을 하고 그렇게 갈 텐데 얘들 짱구로 그렇게 굴린 게 티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반대를 하는 거 아니야. 얘네는 건강을 최우선에 둔 답이 아닌 얘네 비용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많이 고려를 했구나.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 막으려고 차기 총리가 지금 괜찮다 괜찮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 눈물의 광어빵. 아니 먹고 싶어 먹을 수도 있죠. 근데 후쿠시마까지 가서 눈물의 광어빵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야 경제랑 부동산 망해서 흉흉한데 잘됐다 욕바지라도 해라 그래서 수입 금지로 이제 일본 대일 정책을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을 준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돈 몇천억 아끼려다가 야, 일본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자 근데 1조 수출 시장 날라가게 생겼고 주변국이나 외교 문제 좀 껄끄러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생겨버리는 거야. 장부상으로 기재되지 않는 그런 문제까지 다 떠안게 된 거죠. 한국은 자, 다른 뉴스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미 잘못한 거 맞는 것 같은데 몇 마디 잘못했다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여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본의 대응에 아쉬웠던 점과 일본인들이 지금 후쿠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이런 방송 형식으로 라이브로 좀 길게 어떤 특정 주제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뵐게요. 안녕.